안녕하세요. 드킨 가라오케 덜거림거림입니다. 오늘은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은 풀빌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치민에 오시는 분들이 아파트도 이용하고 호텔도 이용을 하시지만 또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또 3명 이상 될 경우에는 또 풀빌라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풀빌라 같은 경우는 재미는 있어요. 풀빌라를 이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번쯤 호치민 와가지고 풀빌라 빌려가지고 또 벤남 처자들하고 같이 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분도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풀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3명, 최소한 3명 이상은 돼야지 이용하기에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을 거예요. 보통 한 3명에서 한 5명, 많게는 7명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5명, 7명 이 인원은 그 남자들 인원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풀빌라 비용은 코로나 전 같은 경우는 한 350불 그래서 한 많으면 500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비싸졌어요. 풀빌라 가격이 500불, 지금은 거의 500불부터 스타트해요. 500불부터 700불까지, 700불 조금 더 하는 데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호치민 같은 경우는 호치민 내에 있는 풀빌라도 있지만은 또 뿡따오 쪽에도 있고, 뿡따오 풀빌라도 가격은 지금 비슷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올랐고, 이게 나중에 또 다시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현재 가격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풀빌라 예약을 지금 계획을 잡고 예약을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일정에 잡기 많이 힘들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많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카페에 풀빌라 사진도 올리고 조금 참고 자료 좀 올리려고 호치민 근처 몇 군데 풀빌라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쪽 풀빌라 주인도 베트남 주인이죠. 만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비싼데 제 생각에는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근데 한 달 30일 중에 한 20일 이상은 손님들로 방을 채우고 있답니다. 지금 30일 중에 20일이면 많이 채우는 거예요. 정말로 잘 채우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카페 회원님 뿐만 아니고 유튜브 보시고도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풀빌라에 문의 오시는데 제가 문의를 받다 보니까 문의를 받으면서도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따로 이렇게 또 유튜브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선 풀빌라 오시는 분들이 풀빌라는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오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풀빌라, 코로나 전에 제가 직접 풀빌라를 운영도 해봤고 지금은 문의 받고 있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호치민보다는 사실 뿡따오 쪽에 풀빌라를 예약을 이미 하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고, 또 저한테 문의 오는 거는 풀빌라를 예약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풀빌라는 예약이 된 상태에서 다른 부분이 필요한 것 때문에 문의가 오세요. 그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풀빌라 가가지고 남자들끼리 놀 수는 없으니까 그 외적인 부분 때문에 문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풀빌라를 하시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생각해 볼 게 많을 겁니다. 풀빌라를 진행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결정을 하시겠지만은, 일단 호치민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풀빌라를 구한다 그러면은 지역은 두 지역일 거예요. 호치민에 오셔가지고 호치민 시내에 있는, 호치민 외곽에 있는 풀빌라를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뿡따오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뿡따오에 있는 풀빌라를 이용하시는지,
아마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뭐 예약 방법, 뭐 진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뭐 오시는 분들, 예약하시는 분들, 회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냥 제 말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풀빌라를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면은 거의 풀빌라 이용하시는 분들은 풀빌라 안에만 계세요. 대부분. 솔직히 풀빌라를 빌리는 목적도 또 그 이유고, 왜냐하면 뭐 풀빌라 빌려 가지고 안에서 벤남 처자들하고 뭐 BBQ도 해 먹고 하루 종일 거기서 뭐 수영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면서 지내는 게 뭐 풀빌라를 이용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풀빌라를 빌리면은 자, 어디 뭐 호찌민의 풀빌라를 빌릴까, 뭐 뽕따오를 빌릴까 갈까 뭐 고민을 하시겠는데, 뭐 결정하는 이유는 뭐 이쪽을 하든 저쪽을 하든 결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호찌민에 있는 풀빌라의 장단점이 있고, 뭐 뽕따오로 가가지고 뽕따오에 있는 풀빌라를 뭐 거기서 지내는 뭐 장단점이 또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게 장점이면 저게 단점이 될 수 있고, 뭐 요쪽 단점이면 요쪽 지역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은 호찌민하고 뽕따오 중에 수요는 뽕따오가 많습니다. 뭐 가시는 분들 보면은 호찌민에 있는 뽕따오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뭐 뽕따오 쪽으로 뽕따오 풀빌라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점이 있냐 하면, 일단은 뽕따오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호찌민에서 뽕따오까지 가는데 뭐 어디서 호찌민 어디서 뽕따오 어디 가느냐 따라서 조금 시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 한 2시간은 잡으셔야 돼요. 차가 안 막혔을 때 2시간은 잡으셔야 되고, 또 뽕따오 같은 경우는 가는 길이 한 길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기고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조금 뭐 사고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뭐 3-4시간은 기본적으로 잡아먹어요.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게 아니고 뭐 종종 있는 편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가는데 4시간 편도예요. 3-4시간 오는데 3-4시간은 뭐 기본적으로 감안하시고 뭐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뭐 시간도 또 잡아먹고 또 뭐냐, 비용 부분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뽕따오 가기 위해서는 버스 타고 뭐 벤남 처자들 데리고 가는데 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렌트카 타고 렌트카 빌려 가지고 갔다 오시고, 그럼 또 렌트카비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렌트카 같은 경우는 그 풀빌라 가는데 한번 이용하고 또 마지막 날 또 올 때 이용하고 요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뽕따오 전체 풀빌라 전체 일정을 렌트카를 빌려 가지고 갔다 오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렌트카비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호찌민에 있는 풀빌라보다는 또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보다 또 저는 또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풀빌라는 뭐 그냥 뭐 3명 4명 많다 해가지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다 해가지고 풀빌라를 빌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놀기 위해서 풀빌라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벤남 처자들을 섭외해 가지고 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면은 또 비용도 비쌉니다. 왜? 호찌민에 있는 벤남 처자를 데리고 뽕따오까지 호찌민 시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은 여기보다 더 비쌉니다. 뭐 비용
비용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호찌민 비용 자체를. 그러면 호찌민 비용보다 최소 1.5배, 많게는 2배까지 주고 그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또 그래요. 저도 남자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또 하루 지나면은 또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 지겹다는 게 풀빌라가 지겹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뱃남 처자가 지겹고 같이 갔던 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하루를 보냈는데 또 그게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풀빌라 가시는 분들이 1박 2일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뽕따오까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박 3일 3박 4일은 가시는 것 같아요. 더 길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같이 갔는데 첫날은 그렇다 치고 둘째 날 됐는데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는데 보낼 수도 없잖아요. 2박 3일 왔는데 3박 4일 왔는데 물론 보낼 수도 있어요. 보낼 수도 있는데 집에 가라고 그냥 호찌민 가라고 보낼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아마 가란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한 99% 거의 대부분이 모든 비용을 다 달라고 할 거예요. 다 주고 어떤 경우는 호찌민까지 올라가는데 차비까지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깝고 그러면은 싫든 좋든 그 일정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뽕따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길에서 소비하고 이런 시간도 꽤 될 겁니다. 반면에 호찌민 같은 경우 호찌민 풀빌라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는 없죠. 렌트카가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은 굳이 렌트카 필요 없을 거예요. 렌트카 필요 없고, 또 어차피 호찌민에서 섭외해 가지고 뽕따오 넘어가는 거나 여기서 호찌민에서 풀빌라를 이용하면 호찌민에 있는 저 뱃남 처자를 또 섭외해 가지고 또 이 풀빌라를 이용하시면 되니까는 호찌민에 이용할 것 같으면 좋으면은 계속 그 풀빌라에서 같이 놀면 되는 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교체가 또 수월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또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장단점보다, 물론 제가 판단은 오시는 분들이 여행 오시는 분들이 뽕따오 풀빌라를 구해가지고 뽕따오를 가느냐, 렌트카 구해가지고 호찌민에서 섭외해가지고 같이 가느냐, 아니면 여기 호찌민에 있는 풀빌라를 이용하느냐, 그건 스스로 선택하시면 된다고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솔직히 호찌민의 풀빌라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비용적이나 시간적인 이런 거 때문이 아니고, 저는 뭐냐면 풀빌라를 가시는 분들 보면은 뽕따오 가도 대부분 밖에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풀빌라 들어가면은 그냥 안에서 다 지내요. 안에서 가끔 사러 장보러 마트에 간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한 번쯤 저녁에 해산물 먹으러 나온다든지 이런 특별한 거 아니면은 거의 풀빌라 안에서 지냅니다. 그렇게 풀빌라 안에서 놀라고 갔기 때문에 풀빌라 안에서 노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저는 뽕따오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뽕따오 가가지고 물론 관광도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뽕따오에 그렇게 관광할 것도 없고, 실제 가도 거의 뽕따오 물어봅니다. 제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뽕따오 풀빌라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어떻게 노셨냐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상 분들이 그냥 풀빌라 안에서만 지내다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풀빌라 이용하실 것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호찌민 풀빌라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풀빌라 시설을 봤을 때는
뽕따오 풀빌라가 시설이 좀 좋은 편인 거는 맞습니다. 또 뭐 바닷가 쪽에 있는 풀빌라 같은 경우는 뽕따오에 아무래도 뷰 같은 경우도 좋기는 좋아요. 뭐 어쨌든 뭐 선택은 뭐 오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뭐 시간 많고 돈 많고 하면은 뭐 뽕따오가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뽕따오로 풀빌라를 뽕따오든 호찌민이든 뭐 풀빌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호찌민에 도착해 가지고 전체 일정을 풀빌라로 하시는 것도 뭐 돈 많고 시간 많으면은 여유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아끼자 싶으면은 첫날은 풀빌라를 예약을 하지 말고 첫날은 호텔이나 아파트를 구하는 게 예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호텔이나 아파트 예약을 하시고 둘째 날부터 풀빌라를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리 한국에서 올 때 풀빌라 예약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까지 다 필요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하셨으면은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호찌민에 도착하든 뭐 뽕따오에 도착하든 바로 다 준비된 거 다 준비해 가지고 같이 체크인하고 놓으시면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첫날은 거의 준비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니면 첫날은 뭐 풀빌라가 아니고 풀빌라는 예약된 상태에서 풀빌라에 놀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첫날은 준비하는 그 하루 일정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첫날에 호찌민에 오셔가지고 도착하면은 보통 뭐 아침 일찍 도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 그래도 뭐 오후 12시 이후에 호찌민에 다 떨어지실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코스가 뭐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으면은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 또 첫날은 뭐 기본적으로 그래요. 뭐 준비가 철저하고 뭐 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어찌 보면 이런 영상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가 오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근데 그런 것보다 대부분 첫날은 아무 준비 없이 풀빌라만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첫날은 가라오케 코스가 또 많습니다. 가라오케 오셔가지고 뭐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면 굳이 첫날은 뭐 풀빌라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뭐 준비하시고 풀빌라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첫날은 풀빌라가 그리 필요 없어요. 뭐 호텔하고 아파트면 되고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실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풀빌라가 준비되어 있으면 첫날은 그렇게 호텔하고 아파트에 주무시고 둘째 날에 이렇게 같이 풀빌라 체크인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전체 일정이 풀빌라가 아니고 뭐 일정 중에 예를 들면 뭐 하프 반 정도 4일 5일 정도 오시면은 뭐 이틀 정도 3일 정도 풀빌라 계획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경우를 보면은 풀빌라 일정을 그 전체 여행 일정 중에 앞에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로 잡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6일을 전체 베트남 호치민 여행을 오셨는데 3일은 일반 숙소 뭐 호텔이라든지 아파트를 잡고 오신 분도 계시고 나머지 3일은 풀빌라를 잡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풀빌라를 앞쪽에 잡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풀빌라를 뒤쪽에 잡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 보면은 저는 그런 계획이라고 치면은 저는 풀빌라 계획을 뒤쪽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거의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풀빌라 계획을 앞쪽에 잡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전체 일정이 아니고 전체 일정 중에 뭐
일부를 그렇게 잡고 오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첫날은 그렇게 풀빌라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첫날에 오셔가지고 가로ke 오셔가지고 풀빌라 들어가면은 이미 밤이에요. 놀 시간도 그래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1박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풀빌라 같은 경우는 첫날은 뭐 안 잡으시고 첫날은 다른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전체 일정 중에 일부가 풀빌라가 잡혀 있으면 뒤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뒤쪽에 잡아버리면 좋다는 걸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똑같아요. 그 설명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 6일 중에 3일을 풀빌라 일정을 잡는데 그걸 뒤쪽에 잡아버리면,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가로케를 뭐 3일 중에 한 번을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풀빌라를 놀기 위해서 아마 2번, 3번은 가실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자, 첫날, 둘째 날, 뭐 셋째 날 갔다. 그러면 거기서 풀빌라에 놀 수 있는 벤남 처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3명 중에 1명 괜찮은 아가씨를 그렇게 초이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뒤쪽에 놓으면 이게 섭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풀빌라 계획을 잡아버리면 앞에는 그렇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풀빌라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3일은 뭐 가로케도 안 가실 수도 있죠. 3일은 뭐 또 건전하게 또 지내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풀빌라 3일 잡아놓고 놀고 또 뒤에 3일 동안 또 가로ke 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낫겠어요? 풀빌라 일정을 앞에 놓는 게 좋겠어요? 뒤에 놓는 게 좋겠어요? 저 같으면은 풀빌라 일정을 뒤에 놓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자분들 중에 풀빌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가 됐으면 싶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뭐 더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뭐 언제든 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